무조건 귀인이 들어온다, 나한테 인연자가 들어온다, 그 인연자가 좋다, 그 인연자의 귀를 좀 열다, 얘기를 좀 들어본다, 조언을 들어본다. 그래서 내가 자리에 앉은 자리에서 옮기게 될 때 주변에서 듣는 소리 경청하셔서 들으셔서 생각해 보시고 움직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태극신당입니다. 오늘 주제는요, 2024년 하반기 범띠 운세 좀 준비를 하게 됐어요. 전체적인 범띠분들의 하반기 운세 말씀해 주시고요, 나이대별로 설명 부탁드릴게요. 범띠분들, 범띠분들도 강한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죠? 응? 성격이 굉장히 강하다 보니까 외로운 분들이 많으시고, 호랑이가 여자라고 비유를 하면 얼마나 강하겠어요. 그렇게 강하다 보니까 일분응선 못하시고 내가 가장 역할을 해야 되고 대주 역할을 해야 되는 분들, 이런 분들이 많고, 또 어떻게 보면 내 위에 사람이 없어야 되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직업적으로도 굉장히 세지 않으면 직업이 없어서 방어하는 분들이 많아. 응? 왜? 내 사주대로 직업을 높게 가져야 되는 사주를 갖고 있는데 그 시기를 놓치다 보니까 남 밑에서 일을 못하고 할 수 있는 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사는데 조금 힘든 분들이 많지. 직장에서도 볼게요. 직장에서도 이 범띠분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직업들이 있는데요. 어떤 직업들이 있냐면 나랏밥을 먹는데 이 관을 쓰고 지휘봉을 들은 분들이 많아요. 범띠들이. 왜냐면 사주가 높다 보니까 그런 직업을 그나마 갖고 계시는 분들은 좀 편하게 사시는 거고, 직업적으로도 강한 직업을 갖다 보니까 내 사주를 좀 눌러가게 되면 조금 사시는 게 좀 편하실 건데, 그러지는 못하신 분들은 식당을 하시거나 내 사업을 해도 금융 쪽 아니면 쇠를 만져야 된단 말이야. 만약에 장사를 하게 되면 주방에서 칼을 들어야 된다든지, 사업을 하게 되면 뭐 공업사나 자동차, 이런 반도체 이런 회사 이런 데를 들어가서 내 전문직을 하시든지 이러셔야 돼. 남의 밑에 있어도 어쨌든 주인은 해야 되거든. 그런 성격들을 강하신 분들이 범띠예요. 공통적으로 이렇게 보면. 근데 이제 이렇게 볼게요. 무인생이네요. 올해 27인데 마음 못 잡고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그냥 올해 한 해를 그냥 이렇게 보내야 되는 건가, 이런 고민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 많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회 초년생들이잖아요. 초년생들인데 아직 내 직업의 결정을 못 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 올해 이동변동 참 많았을 거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범죄들이 이렇게 보면 올해 새년 운으로만 보면 반반이라고 볼게. 올해 갑진년이잖아요. 용이잖아요. 어찌 보면 하늘의 기운, 땅의 기운이 부딪힐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사람은 좋겠지만 나쁜 사람들은 더 오히려 안 좋을 수도 있는 범띠들이거든. 올해 새년 운으로 보면. 그렇게 보면 27살 무인생들이 올해 그걸 많이 받는 친구들이에요. 잘 될 때는 확 초년성주 7년 27에 그 운을 잘 받아서 잘 넘어가는 친구들은 대박이 나고 제대로 내가 사회에 내 업을 정해서 제대로 간다라고 하면 반대로 헤매는 친구들이 많을 거란 말이야. 올해는 그럴 건데, 하반기에는 그래도 올해 상반기 때 조금 부진하고 조금 어려웠던 친구들, 결정 못하는 친구들은 하반기 때는 좀 도전해보세요. 조금 나으실 것 같아. 그렇게 범띠들이 올해 새년 운이 그렇게 나쁘진 않은데 모와 도처럼 나눠지는 운들이 많아요. 잘 되거나 못 되거나. 근데 이제 이걸 많이 받는 게 모인생이다. 그러니 상반기 때 고생했으면 하반기 때 조금 운기가 조금 나아질 거니, 그러면서 내 업을 제대로 결정을 오래 하셔야 돼. 내년보다 올해 결정이 되는 게 빨라요. 그러니 내년쯤에 이렇게 해야지 계획 잡고 있는 분들은 조금 땡기셔서 올해 잡으세요. 그렇게 잡으셔서 올해 결정을 하셔서 진행을 앞으로 살아가는데 내 결정을 하시거나 내 새로운 결혼운, 인연운이나 이런 걸 좀 잘 잡아서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볼게요. 병인생들, 범띠들이 다 좋다고 그러는데 왜 이렇게 안 좋아요 하시는 분들이, 그런 소리가 제일 많이 나오는 게 39살 병인생들입니다. 병인생들이 내 직업을 아까 제가도 말씀드렸잖아요. 관을 쓰고 있지 않으면 이렇게 신의 덕을 봐야 되고 조상의 덕을 봐야 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올해는 조상이 떠있다, 신이 떠있다. 예를 들면 이렇게 볼게. 신이 나를 부르고 조상이 나를 부르고, 이런 한 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많이 힘든 일을 많이 겪어야 되는 게 39살. 39살 분들이 덕을 보지 않는데 직업관이 없는 분들도 많으셔요. 오히려 직업이 바뀌는 분들도 많으셔. 그러기 때문에 올해는 그래도 상반기 때도 조금 조심해야 되는 것처럼 병생들은요, 올해 한 해만 좀 잘 조용히 넘어가셨으면 좋겠어. 그러면 올해 끝물이라고 그럴게요. 이런 분들은 하반기 때 좋아지나요? 하반기 때 확 풀리진 않아요. 오히려 양력으로 표현하자면 11월, 12월 넘어가면 내년 운으로 넘어가면서 좀 풀리실 겁니다. 그러니 조금만 몇 개월만 더
버티시면 될 것 같아. 응? 사고수 있어요. 조심하셔야 돼요. 병인생들이 공통적으로 오래 들어오는 게 몸에 칼을 대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특 여자들이야 출산하면서 피를 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넘어간다고 치지만 남자분들은요 사고수 조심하셔야 돼요. 응? 그러면서 내년 운 받으면서 조금 아우 힘들었다. 나 작년에 굉장히 힘들었어. 올해는 좀 좋으려나? 네, 그게 내년 운입니다. 그러니 그렇게 해서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 먼저 갑인생들은 올해 변동사항이 굉장히 많았던 해라고 볼게요. 상반기 때도 작년부터 치고 들어오신 분들도 많았을 거고, 직업에 변동이 있어야 되고, 내 가정에 변동이 있어야 되고, 예를 들면 내 새로 재혼을 한다든지 이 문서의 변동이 참 많아야 되는 해. 왜냐면 내가 직장에 내가 사업을 도전을 한다든지 이런 분들이 많았어야 되거든요. 근데 작년 올해 상반기까지도 직장에서 자천이 되거나 내가 이별수가 있어서 내 연인과 내 인연과 부부의 이별수가 들었다든지 내 부모의 곡소리가 나면서 이별을 했다든지 이런 분들이 좀 있으셨을 거예요. 갑인생 분들이. 근데 이제 이미 겪으신 분들은 겪으셨을 거고, 올해 하반기 때도 조금 겪으신 분은 겪으시는 건데, 하반기 도 9월달 지나서면서 조금씩 좋다라는 표현이 왜 나오냐면, 내가 직업에 변동이 있어서 회사를 잘려야 되는 상황이 생기거나 아직 조금 더 버셔야 되는데 가장이 그렇게 변동이 있어서 뭐를 해먹지 방황하시는 분들이 많으셨을 거거든. 하반기 때는 어디서 누구한테든 귀인이 들어오시든 이거 좀 해볼까, 우리 이렇게 할까, 이쪽으로 와서 일 좀 같이 도와줄래, 이렇게 콜이 올 거란 말이야. 그럴 때는 그렇게 자리 변동이 있으시기 때문에 변동해서 잡으셔요. 겁내지 마시고 무서워하지 마세요. 왜냐면 굉장히 겁을 먹고 좀 두려우실 거야. 어떻게 하지? 이 나이에 손발이 다 끊어진 상태에서 나 뭐하지? 이런 분들이 놓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거든. 근데 가장 이렇게 갑인생들이 지금 기대해 볼 수 있는 것, 어디서 콜이 온다? 귀인이 들어온다. 그래서 내가 없던 자리가 생기고 내 직업이 내가 자리 변동이 있을 때 어디서 이력서를 넣어도 이것도 안 돼, 뭐도 안 돼, 관제에 엮여 있어, 이런 분들이 많으실 거거든요. 이런 거 하나씩 하나씩 해결될 거예요. 무조건 귀인이 들어온다, 나한테 인연자가 들어온다, 그 인연자가 좋다, 그 인연자의 귀를 좀 열다, 얘기를 좀 들어본다, 조언을 들어본다. 그래서 내가 자리에 앉은 자리에서 옮기게 될 때 주변에서 듣는 소리 경청하셔서 들으셔서 생각해 보시고 움직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가을부터는 그런 운이 들어와 계셔요. 8월달만 지나시고 9월달 접어들면서 아우 누가 나한테 이런 운을 들었는데 웬일이지? 이런 소리 들으실 거거든. 그러면 고민하시고 의논공론하시고, 꼭 고집이 있으셔서 남 말 안 들으시잖아. 특히 갑인생들 귀 좀 열어요. 그런 남 얘기 좀 들으세요. 조언도 좀 얻으시고, 내 고집을 해서 내가 실패해 보셔서 후회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거든. 이제 두 번 후회하지 않게 남의 옆에서 누군가가 조언을 해주거나 얘기를 해주시면 들으셔. 그러셔야 될 것 같고요. 이민생들은 참 축하할 일이에요. 문서 어떻게 볼까? 문서를 사고 팔고 고민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셨어요. 한 3년, 작년, 재작년 이렇게 저한테 문의 들어오시면 굉장히 많으셨거든요. 왜 안 돼요? 왜 안 돼요? 이런 소리도 많이 하셨는데, 올해 보세요. 하반기 때는 지금도 벌써 문서 해결되신 분들은 더러더러 저한테 오시거든요. 덕분에 해결됐다고. 그러니 문서 해결 잘 정리, 사고 팔고 잘 하시면 될 것 같고, 이 부동산 쪽으로 이민생 분들이 부동산으로 참 운이 좋으신 분들이 많으셔요. 주식보다는. 그렇기 때문에 문서를 사고 판다, 묶여있던 땅이 있다, 묶여있는 건물이 있다, 금리 올라가, 투자는 몇 년 전에 또 부동산에 운이 좋다고 그래서 또 예를 들면 건물 보는 이 시야들이 일반인들보다 굉장히 넓어요. 뭐 그래서 막 문서를 막 잡아놓는데 갑자기 금리 올라가, 이 경제 흐름 때문에 힘들게 지금 버티고 있는 분들 많으시거든요. 이런 분들한테 내가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조금만 버티세요 라고 내가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그게 결실이 좀 맺을 때가 된 것 같아요. 조금씩 문서 가지고 움직이실 거니까 화이팅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건강은 이미 지나가실 거 다 지나가셨고, 그리고 엄살이 좀 많으세요. 엄살이 좀 많으셔서 급한 일들, 급하게 병원 가나 이제 안 좋은 소리, 이런 소리들은 급하게 듣는 분들은 많지 않아요. 이민생들은. 왜? 당신이 조금 이상하면 얼른 병원 가실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놓지 마시고 잘 체크하셔서 가셨으면 좋겠어. 알겠습니다. 네, 여기서 2024년 범띠 운세 마무리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